하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6월 21일 월요일 아침이 화창하게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빌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주식시장이 일주일간 당신을 속일지라도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잔파도야, 잔파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있을 드디어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여는 총재들이 발언하지 못한 기간이 끝나고 FOMC 회의가 이제 개최되고 났으니 여는 총재들의 발언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파로 넘어갔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시장에 있어서 오늘은 지주회사, 특별히 카카오에 관련된 이야기,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증시각도기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증시각도기TV 사랑해주셔서 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난 주말 컨텐츠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에 특별히 우리 박정현 팀장님하고 얘기했던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니까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장기물 금리가 왜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금리는 올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게 어디서 시작된다? 단기물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랑해 주셔서 팟빵하고 오디오 클립,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저희 경제 파트 쪽에서 저희의 순위가 쏙쏙쏙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디오 들으시는 분은 꼭 좋아요, 하트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여러분 덕분에 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에서도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는 가끔씩 저희가 이벤트를 해서 선물 드리는 그런 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미국 시장에서 지난 주말에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 제임스 블러더가 문제 인물이 되었죠. 원래 이분이 그렇게 강경파가 아니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비둘기였다고 소문났는데 갑자기 외파, 강경파로 확 돌아서. 강경파라는 건 뭐예요? 물가 상승을 막 일어나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통화의 가치를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강경파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강경파로 갑자기 등극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테이퍼링 해야 된다, 테이퍼링 논의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오늘 저녁에 발언을 하고 24일 날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매파로 넘어갔으니까 분명히 충격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누구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아마 파월 의장이 시장의 충격을 연속적으로 받게 되면 아마 수습하기 위해서 테이퍼링은 사실 상당히 먼 얘기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그리고 또 다른 총재들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 발언들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번 한 주 동안 미국 시장과 전 세계 금융시장을 변화시킬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드리면 21일 패트릭 하커, 그 다음에 제임스 블러드, 로버트 카플란, 이분들이 이제 발언하는 이 세 분이 우리가 알려진 이 세 분 모두 이제 매파야. 오늘 저녁은 조금 만만치 않겠구나. 근데 또 존 윌리엄스 뉴욕 여는 총재였어. 이분까지 매파로 넘어가면 시장이 이럴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일 날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그다음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 그다음 파월 의장이 연설과 하원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기존주택 판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약에 오히려 여기에서 기존주택 판매가 빵빵 올라가면은 더 안 좋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반면에 기존주택 판매가 그동안 고공행진에서 약간 줄어들면은 그냥 급하게 하진 않겠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23일은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의 발언이 있고, 라파엘 보스텍 애틀란타 여는 총재,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여는 총재의 발언이 있고, 24일 날 또 패트릭 하커, 라파엘, 그 다음에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의 발언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임스 블러드의 발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일
지금 24일 말씀드렸죠. 23일은 없고요. 24일 날 있습니다. 24일 날. 네, 그렇게 있고 25일은 에릭 로젠그렌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발언을 하게 되고 5월 개인 소비 지출 PCE와 개인 소득, 그다음 6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25일 날 이런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심리를 심어주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어쨌든 주초에 매파들이 발언을 하니까 시장은 만만치 않겠다. 오늘 그래서 한국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충격을 생각보다 빨리 소화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만약 인플레이션을 내비둔다 이러면 오히려 얘네 도대체 이러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는 고민 분명히 있었거든요, 시장 내. 그래서 오히려 이번 건이 약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쫄지 말라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고 여는 총재들과 여는도 우상향하길 바라면서 이 소식, 사실 이 상황들을 탈피하고자 하는 코로나 전쟁 상황을 탈피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고, 또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디플레이를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와 욕망들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 디플레이와의 싸움을 기조적으로 할 것이고, 중간중간에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마사지를 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시장 전반적인 큰 뷰를 보는데 더 도움이 되는 시각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카카오가 신고가 나왔습니다. 카카오 주주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카카오를 사?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온통 유튜브에 카카오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저와 관련된 방송이 나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카카오의 확장성과 그 위력을 얘기하면서 카카오 택시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오늘 카카오와 그리고 그와 연관된 지주회사 투자법에 대해서 오늘 월요일 한국장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도 금융공부지만 그 월요일 아침은 실전 공부 또는 생각하기 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카카오의 위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의 가장 큰 위력이 뭐예요? 네, 전환 비용이 적다라는 겁니다. 전환 비용. 사람이라는 건 하던 습관을 쉽게 바꾸지 않아요. 왜? 귀찮으니까. 귀찮으면 누가 싫어해? 뇌가 싫어하거든. 뇌가 싫어하는 행동, 뇌를 신경 쓰면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잘 안 하게 조직된, 또 프로그래밍 된 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아주 싫어요. 아주 귀찮아해. 그래서 사실상 계속 갈고 닦으면 60, 70대 넘으신 분들도 컴퓨터를 젊은이처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귀찮거든. 근데 안 하다 보면 그렇게 돼.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앞서 나가죠. 기계치. 엄청난 기계치 아닙니까? 완전 기계치. 그러니까 기계치라서 기계를 사서 이렇게 커버리지 해보려는 그런 욕망과 기계치의 이 결합이 되어 있는 존재가 전데, 어쨌든 그렇게 뇌는 그렇게 귀찮아해요. 근데 카카오는 강점이 뭐냐면 계속해서 만나거든. 뇌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인터페이스가 아주 익숙해져서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다른 서비스로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술이자 장점이라서 전환 비용이 적다라는 게 카카오의 최대 강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 뭐 이런 데에서 많이 받고, 뭐 카카오 택시에서 받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쉽게 넘어오게 되어서 시장의 점유율을 신생 업체가 순식간에 확 잡아먹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과점적 지위자로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건 카카오 택시에서 말씀드렸죠. 만약에 카카오 택시가 수도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경우에, 점유율을 과반 이상 차지하게 될 경우에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너무 많아진다. 구독 서비스, 택시 구독 서비스가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 자율주행이 필요 없잖아. 가격은 조금 비싸지. 근데 사실 차를 새로 사는 거나 이렇게 따져보면 안 비쌀 수 있어요. 한 달에 예를 들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내고 그냥 무한정 이용할 수 있다, 택시를. 그럼 과연 자동차를 사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비싼가? 그게? 비싼가?
비쌀까요? 자동차 3천만 원에서 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10년을 탄다고 하면 매년 감가상각이 얼마요? 매년 한 500만 원씩 감가상각이 300에서 다른 비용까지 하면 500만 원 이상 감가상각이 돼요. 그런 걸로 따져보면은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 내고 택시를 구독 서비스한다.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 안 사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차를 안 사고. 그러니까 이런 확장성이란 거 이런 거 굉장히 좋다. 그래서 성장성이란가 그다음에 사업급의 그 미래 방향성 좋다. 그래서 우버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올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되게 좋죠. 그래서 막 너무너무 좋고 안 산 게 너무 안타깝고 더 사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나 저는 안 살 겁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제가 이제 씨앗을 뿌렸으니까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안 삽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저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자리에 저는 가지 않는다.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지 않는다. 이미 인기 있는 곳에 가지 않는다. 저는 비인기가 없는 또는 신인 가수들을 뽑아서 오히려 시중에 알려서 그 사람들이 인기 있는 이 과정을 누리고 싶어요. 요즘에 이펙스라는 아이돌이 막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생 그걸 뽑아서 선택해서 이것이 인기 스타가 되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고 싶은 사람이지 이미 스타가 되어 있는 쪽으로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배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럼 그것도 기준 미충족이야. 저는 2배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사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2배 올라가면 130조가 되는 건데요. 시가총액 삼성전자 다음으로 그건데 확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 점유율도 늘릴 거고 다 인정을 하는데 해외 시장에서 동남아에서까지도 확장할 것 같은데 2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정말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회사가 이제 지주 회사라는 겁니다. 지주회사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한국에서 왜 지주회사가 그렇게 낮은 평가를 받았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주회사는 뭐 받는 회사예요? 배당 받는 회사예요. 브랜드 파는 회사예요. 내 브랜드를 너한테 줄게. 대신에 너 나한테 브랜드 사용료를 줘. 그리고 배당을 줘. 내가 너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너의 주인이니까 이거예요. 그 다음은 뭐 할 건데? 그 다음 별로 없는 거예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원칙이. 근데 너는 왜 그럼 지주회사 투자하라고 했냐? 네. 오늘따라 옆에서 땡땡 소리가 많이 나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왜 지주회사 사라고 했느냐라고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지주회사 중에 사업권을 가진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주회사에 자회사가 막 2, 30개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상장된 건 두세 개, 서너 개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자회사들의 가치는 어디다 물을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상장을 안 하고 계속 밑단에 있으면서 계속 이익을 지주회사로 뽑아 올려주는 회사가 있고 또 지주회사 자체가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주회사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순수한 지주회사가 아니고 사업성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취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치게 그 자회사들한테 받는 가치나 이런 것들을 평가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지주사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불합리한 제도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자회사들이 하는 거거든. 자회사들이. 근데 얘네들이 예를 들어 다 상장되어 있어. 다 상장되어 있으면 얘는 가치가 뭐가 있어. 다 상장되어 있는데 그냥 배당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중 가격이 되니까 이미 다 상장되어 있는데 또 돈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블 카운팅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가격을 인정받고 여기서도 가격을 인정받아? 그럼 2배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지. 삼성전자가 지금 500조인데 1000조를 만드는 방법, 미국에 상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분할을 하는 거예요. 분할해서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쪼개서 회사를 상장하는 거죠. 삼성 반도체, 삼성 D램, 삼성 랜드, 삼성 파운드리,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휴대폰, 삼성 가전 이렇게 쭉 하면 얼마씩 되겠어? 주르륵 하면 그러면 이제 1000조 시대 오는 거예요. 1000조 시대. 그럼 삼성은 또 가격을 또 받지.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500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을 분리하고 하면 뭐야? 한 1500조 되겠네. 그럼 이게 옳은 겁니까? 이게 옳은 거예요?
지주회사는 사실상 자기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미 자회사를 통해서 있어요. 그러나 제가 투자해보자고 했던 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 밑으로 상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또 상장 못하는 그런 회사들, 그리고 또 한 3년에서 5년간 상장 못할 것 같은 회사들이 주르륵 많이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평가를 일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LG화학이 어려운 거야 이제 앞으로. LG 에너지솔루션 상장되면 LG화학은 순수 화학 업체인데 지주회사이긴 한데 그럼 더블 카운팅 다 해줘야 되나? 그 더블 카운팅 다 못 해주죠. 그러니까 뭔가가 빠져야 되는 거야. 뭔가가 빠져야 돼. 지금보다 이 떨어진 만큼 얘가 해서 만약 얘 가격을 다 간다, 에너지솔루션이, 그럼 얘가 다 지켜야 돼? 아닌 거지. 그건 아닌 거예요. 지주회사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그럼 도대체 뭐냐? 카카오는 밑에 회사들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지만 사업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높게 지금 평가받을 수 있는데, 이제 조만간 뭐가 있죠? 이미 있지만 카카오뱅크 상장하죠. 카카오페이도 상장할 거예요. 또 시간이 되면 카카오 택시 상장하겠죠. 지금 분위기는 상장하겠다는 거. 상장 모델을 가지고, 이게 이제 현대판 기업이죠. 현대판 미래 성장성을 밸류로 땡겨 오면서 만들어진 성장성 기업이긴데, 이것도 결국 나중에 다 분할할 거. 근데 지금 뭐냐면 분할해서 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지주회사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기대감이.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더블 카운트, 아직 온전히 더블 카운팅이 안 되는데 그 더블 카운팅이 되고 그 다음 빠져야 되겠지. 근데 그게 안 빠지는 더블 카운팅이 된 가격이라는 거죠. 업비트도 상장을 나중에 하겠죠. 네. 그런 거 지분가치 다 지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냐면 자회사가 상장되면 되게 그것들 기대감도 있지만 걔네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얘네 몸뚱아리가 하나씩 쪼개져서 분할된다는 거예요. 예. 분할되는 거예요. 조금씩 계속 분할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몽땅 합치면 가치는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이 본체는 어떻게 되냐? 쪼개서 나눠주는 거니까. 예. 그 큰 부자가 자식들한테 하나씩 내주는 거지. 집 한 채씩 사주는 거야. 예를 들자면.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예.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를 투자할 때는 이 부분을 보시면서 지주회사 내 이 사업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여부까지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워낙에 저기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카카오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집중적으로 말했는데 갑자기 그냥 가격이 확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자 해지 차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6월 21일 월요일 만만치 않은 한 주가 지나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시계열은 우리 편입니다. 그 시각을 놓치지 마시고 마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저평가 기업들은 조금 더 잘 버티고 잘 좋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서, 네, 그래서 종목이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드린 거예요. 시장 보지 말고 종목 봐라. 앞으로도 어떤 업종들이 또 우리가 저평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또 여러분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